요즘에 그 TV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북한의 핵실험의 문제, 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어쩌면 수없이 많은 갈등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 한반도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마다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졌던 그 군인들, 장수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일제 그 침략 시대에 저는 안중근 참모중장 그 이름과 그 계급이 참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군인들의 참모습은 과연 어떤 걸까요?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또 부하를 위해서 출세와 권위를 내려놓은 그런 장군이 있습니다. 오늘 명불허전에서는 36년간의 군생활을 마감하고 중장으로 예편하신 우리 전인범 장군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참, 보기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예편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7일 됐습니다. 17일? 네. 근데 양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니, 군복이 좀 더 편하지 않으신가요? 양복도 군복같이 입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딱 그 자세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36년 하셨습니까? 현역 복무 36년이고 네. 사관학교 생도생활까지 하면 거의 40년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7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아직도 군기가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휴가 나온 기분이고요. 아, 네.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저녁식을 어디서 하셨어요? 특전사령부가 이번에 새롭게 이천 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 네네. 그 이천 지역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 그 직함이 특전사령관이셨나요? 특전사령관을 마치고 1군 부사령관을 했고, 아, 네. 그 전에 지휘관 생활은 이제 특전사령관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녁식은 이제 거기서 하게 된 거군요. 네. 아, 근데 저녁식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그래요? 부끄럽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그냥, 근데 사실 그거는 축하해 주러 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평생의 군생활을 마감하고 나가는 게 섭섭해서 그래도 격려해 주는 의미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군들이 많이 왔다고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친구고 후배들이라서 아하, 네.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미군이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그 주한미군 수뇌부는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브룩스 장군이 이제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네. 제가 이번에 미국 훈장을 받는 것 때문에 이제 오셨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미8군 사령관, 네네. 이사단장, 참모장 다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훈장까지 받으셨으니까 아무래도 축하해 주러 많이 오셨겠네요. 네. 근데 다른 분 전역할 때도 그렇게 다 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가요? 예, 예.
근데 훈장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미국 훈장을? 요번에 저는 세고 살진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세보니까 7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아, 그래요? 어떤 훈장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육군 훈장하고 공로 훈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네. 외국군한테 주는 가장 큰 훈장이 그 리전 오브 메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공 훈장인데 그 훈장을 3개를 받았습니다. 오호. 그래서 이 미군들 중에서도 3개 이렇게 받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무슨 훈장을 받게 된, 그러니까 자기 군인이 아니고 말하자면 다른 군인인데도 그렇게 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하여튼 제가 운이 좋아서 훈장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이렇게 뭘 많이 받으신 분은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운은 결코 아닌 것 같으시고, 그래도 뭔가 군인으로서 확실한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훈장을 받으신 거잖아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 주변으로부터 가끔씩은 이렇게 네네.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요번에도 그 미국 통합 특사 훈장, 그러니까 네. US SOCOM 메달이라는 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90년도 중반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특수작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제가 3번째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최초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군이 미군의 전작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그 한 제대 밑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면 제가 특전사령관을 할 때 네. 특전사령관인 제 밑에 그때 23분, 꽤 많았죠. 네, 23분인가 그랬고 2분이 돌아가셨고. 네. 그건 정말, 그건 뭐 생각만 해도 그건 굉장히 참 큰 저거 같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가 하여튼 네. 굉장히들 걱정을 하고 기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현장에 많이 계셔서 네. 왜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건 안 생기셨어요? 험한 걸 많이 보신 거잖아, 지금. 그 안 생겼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하여간 그 죽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뭐 포탄을 그렇죠. 터졌다든지 뭐 총을 맞았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하여튼 군대가 강해야 되겠다 네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라크를 갔다 왔는데 제가 자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이불을 안 덮고 있으니까 이불을 덮어주다가 저한테 한 대 맞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참 9시간 전에는 이라크에 있다가 네네. 9시간 뒤에 집에 와서 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잠결에 이게 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뭐가 오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때리려고 한 적이 있어서 그랬고. 그것도 본능적으로 움직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라크 갔다 와서는 한동안은 이렇게 거리를 걸어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면 무서웠어요. 터질까봐. 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는 하여간 그래서 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가면 우리가 운전을 뭐 신호등도 없지만 그런 걸 무시하고 막 갑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가는데 그 이유가 어느 누가 일단 스면 위험한 거군요. 스면 위험하고 경찰도 갑자기 총을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과속을 하게 되고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야,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런 건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병을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파병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뭐 그 병사들 부모님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파병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은 우선 잘 못 알아들어요. 아, 그렇죠. 자기 동료나 이런 사람이 못 알아듣고 또 어떤 사람은 괜히 그 과장해서 자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대신 속상하면 술 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파병 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 뭐 안전한데 아니야. 거기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데가 없겠죠. 예, 사실. 레바논도 그렇고 이런 데는 안전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 크게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 우리 너무 치안이 안전하고 뭐 어디 뭐 밤늦게 새벽까지 돌아다녀도 뭐 그런 거 못 느끼고 사실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긴장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맘 놓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명불허전에 모신 건 단순히 뭐 이렇게 군 생활을 잘 끝냈다고 모신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 과정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군인으로서의 그 명예와 그 자존감과 또 상관과 부하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충분히 평가받으실 만하다고 저희가 모신 거거든요. 아니 뭐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과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 36년 하시면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딱히 이거다라는 답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죽을 때 언젠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그래도 제가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딱히 어떤 한 사건보다는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그 지휘관이 특전사령관이셨는데 네. 얼마나 하셨어요? 18개월 했습니다. 18개월. 네. 그럼 2년 채 못 되시는 거네요. 근데 영원한 특전사령관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네. 말하자면 그 동료들이 그렇게 지금 별명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전사 그러면은 굉장히 그 무대뽀라고 생각하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사회가 그런 정형화되지 않았을 때 얘기고 지금 우리 특전사 부대원들은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분한 그런 얘기도 듣고 또 그런 얘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 남은 여생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특전사령관 하시면 같이 그 뭐 낙하훈련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십니까? 나이가 먹어서 저는 못했고요. 사실은 특전사령관을 하려면 팀장이라는 걸 해야 돼요. 팀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 태양의 후예에 나오던 그 유시전 대위를 하는 거 있죠. 네. 그게 바로 팀장이고. 저는 뭐 체력이 안 돼서 그렇게는 못했고 제가 소령 때 대령 때 그 근무를 해서 위관장교, 영관장교 때 다 그런 훈련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공수훈련은 받았고 저는 특전사에는 위관 때는 근무를 못했습니다. 체력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었어요. 특전사에 근무하려면 하여튼 강인한 체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관, 영관 때 웬만한 체력 갖고는 안 되고. 네, 그렇군요. 근데 뭐 개혁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특전사령관으로 부임해서 정문을 들어가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이 부대에 이 지휘관이 됐다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이제 부대를 이렇게 순시를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 부하들을 보면 이 사람이 국가의 명령을 받고 나의 지시를 받아서 적진에 들어가서 고립무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또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간 우선 훈련을 세게 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장비를 좋은 걸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애인하고 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돈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해줬습니다. 근데 하여간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괴짜 장군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본인은 모르세요? 뭔가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짓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뭐라 그럴까. 하여간 남들은, 아니라고 보는 걸 저는 좋게 보고, 남들은 좋게 보는 걸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부하들 중에 참 특이한 현상인데, 네. 다른 부대에서는 그 말썽꾸러기고 좀 이런 사람은 제 밑에 오면 아주 저한테 인정받고, 네. 다른 부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저한테는 그냥 크게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별명이 붙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준이 좀 다르신 거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녁병에도 맨날 이게 거수격리 해주신다면서요. 제가 사단장 할 때인데요. 사단장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10,000명의 병사를 10,000명의 남의 집 자식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들한테 뭘 해줄 것인가. 그래서 역시 하여튼 강한 체력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27사단장 이기자 부대장을 했는데 102보충대 27사요? 네. 저 강원도? 네, 이기자 부대. 그거 되게 힘든 데인데, 거기.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춘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입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 102보충대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 사람이 올 때 어떤 전경을 보고 몇 시간이 걸리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날 1시에 같이 들어오니까 한날 1시에 같이 제대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역하는 날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역하는 날 모이라는 것처럼 싫은 게 없는 겁니다. 처음에 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가는 날까지 못 살게 군다고. 근데 이제 제가 모이라 그러면 7시 반이라 그러면 딱 오는 게 아니라 좀 일찍 오고 늦게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늦게 오는 경우는 없지만 하여튼 좀 일찍 오면은 제가 20개월 전에 같이 있던 내무반별로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20개월 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완전히 그냥 저 시장처럼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서 그것도 뭐 오와 열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군 생활하면서 뭐 배웠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참는 거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는 것이다. 그래서 잘 참고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해방감에 나오자마자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저녁 12시까지는 군법이 해당되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경고도 해주고 세 번째가 나하고 여기 있는 간부들은 계속 나라를 잘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생업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군대 생활 얘기를 할 텐데 자네들은 얘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전역할 때 투스타한테 격려 받고 전역했어 이 말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곤 잘 가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러면 이 격려를 받을 때까지 원래는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격려를 받아야 이걸 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이기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리고 우양호에서 가는데 요 얘기를 하는 동안에 신병 교육을 2, 3주 된 친구들이 쫙 도열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이 사람들이 군악대에 맞춰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신병들이 또 이제 환송을 해주는 거군요. 그래서 신병들은 나도 20개월 지나면 저렇게 가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도 좀 주고 했던 그런 일입니다. 좀 부가적으로 하나 더 지금 전인범이 있잖아요. 성함이. 근데 잔인범이라고 별명을 또 했습니까? 그게 훈련을 하도 시켜서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생도 때. 생도 때 붙여진 겁니까? 제가 생도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모범적인 생도가 되라는 게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통 걸음이 120보예요, 1분에. 저는 생도 때는 120보만 걸었어요.
그다음에 하여튼 뭐 요렇게 하라고 하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요령을 안 피우셨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계처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18살 이때. 네네네. 근데 제가 생도 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상급생도들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하루는 네. 저를 그렇게 괴롭힌 상급생도가 저하고 같이 기합을 봤는데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제가 19살 때인데 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 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본인이 저렇게 못할까. 그랬더니 1학년 때 저희는 1학년 때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1학년 때 상급생들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았대요. 네. 그 제가 그 어린 나이에 1학년 때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은 저렇게 몰인간이 되는구나. 내가 2학년이 되면 1학년을 한 명도 빠짐없이 하여튼 강하게 괴롭혀야 되겠다. 근데 제가 2학년이 돼서 막상 하다 보니까 네. 제가 하여튼 그 사람 못 살게 구는 데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동기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있지만 그걸 거꾸로 어떤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제 1년 후배들이 고생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붙여진 발명입니다. 장교가 되고 나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었고요. 젊은 시절 때 얘기군요. 어릴 때 그야말로 19살, 20살 이때. 아니 근데 그 요령을 안 피셨어요, 그러면? 아니 되게 많은 사람이 군대 생활은 요령이야 이러잖아. 그 요령이라는 거는 같은 일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이고 쉽게 하는 게 요령이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요령이라는 거는 똑같은.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왜 그때 우리는 그 침대를 이렇게 딱 접고 뭐 30cm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고개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전 잠을 잤어요. 잘 때도. 네, 그리고 뭐 책꽂이 같은 거 뭐 이런 그런 내용 생활을 좀 잘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육사를 갈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5살, 6살 때도 군인이 되고 싶었고요. 아버님이 군인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의사를 하셨는데. 한의사를 하셨는데. 네, 결국은. 근데 하셨는데 하여튼. 집안에 군인이 누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7살 때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1965년이었으니까 뭐 미국 지금의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왕따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즐겨보던 프로가 그 캄벳이라는 거예요. 그 캄벳에 나오는 그 손도스 중사가 멋있어서 그렇게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중학생 될 때쯤 됐을 때 제가 저희 삼촌이 국군의 날 퍼레이드 아까 말씀하셨던 그걸 보면서 야 임범아 너도 저렇게 군인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네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럼 육사 가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육사를 가게 됐고요. 그때만 해도 뭐 중학생이 장교가 뭔지 부사관이 뭔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연히 해서 온 게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본 영화 한 편이 이 평생에 자기의 일을 좌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드라마,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책임 갖고 만드셔야 되겠네. 아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소령 때라고 그러셨나요? 근데 그때 말고도 뭐 그런 생각은 많이 오지요. 그때 그 결심을 하고 나서는 사실 그 뒤에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것도 지나갈 거고 지나가고 나면 추억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 괜찮았습니다. 군인 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명확합니다. 그거는. 많은 사회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군인 정신이 무슨 뭐 무대뽀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인 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명예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하여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시 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승의 신념. 내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겠다. 투철한 충성심입니다. 저는 왜 투철한 충성심일까? 그래서 따져보니까 얼핏 보면 철저한 충성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치에 맞는 충성심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불법한 명령을 하면 죄송합니다.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충성심이에요. 투철한 충성심. 네네네. 임전무태의 기상. 전투에 임하면 절대로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기계, 정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애국애족의 정신. 이게 우리 군인 복무규율에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해서 희생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동료, 조직,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내놓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바로 군인 정신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네네.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좀 확 오는 것 같아요. 그 책 확실하게 군인 복무규율에 다 나와 있어요. 네네네. 아니 그래도 이런 얘기를 언제 들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 거를.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골프룰만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나 보니까 아쉬운 점 없으세요? 그래도 평생을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나오셨는데. 만약에 제가 군복을 더 입었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의료 체계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또 그런 기본적인 장비에 대해서 좀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군복을 벗었다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제 역량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하여튼 군 후배들이 제가 겪었던 그런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갖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7살 때부터 11살 때까지 미국에 살아서 영어는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네. 근데 소령 때 29살 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다시 간 겁니다. 그때 미국의 학교에 갔는데 한 반에 16명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코스가 6개월 코스인데 한 달 동안 전 세계를 개관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북아시아하고 여기를 공부하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고 오산에서 1년 동안 조종사한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는 미군들하고 하여튼 잘해서 우리 입장을 잘 설명을 해서 저 사람들이 엉뚱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뭐 친구들도 많고 후배들 저한테는 후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미군들이. 그래서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입장을 좀 잘 설명하고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고 해서 나라 지키는 일에 제 나름대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동물자유연대의 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 고양이에 대해서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전역은 하셨어도 이미 정말 그 자리까지 가셨기 때문에 국가가 뭔가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다시 부르면 또 나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정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일 때만 나갈 생각입니다. 그냥 무조건 오라고 그래서 갈 생각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정말 위기가 있을 때는 와서 하여간 뭔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셔야 되잖아요. 위기가 오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하여튼 지금까지 이런 생각과 생활과 이렇게 한 어떤 원동력이 있으세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나이 많으신 어른분하고 그 7살짜리 애인데 하여간 지금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어디 가더라도 그 7살 어린애들한테 그래도 내가 그 보람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쟤네들이 좀 커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멋지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자제분들 계신가요? 아들 둘이 있는데요. 군 생활은 다 했고요. 아니, 혹시 직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봤으면 글로 또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못해서 그런지 네. 군 생활 할 생각은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고,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아들이 넷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아지가 넷. 네. 저한테, 우리 같이 개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네, 자식이나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로 하여간 어쨌든 그 안에 국가를 위해서 생활했던 그 시간이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이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좋아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가는 친구도 있고 빠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여간 지금 현실이 우리가.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늘 군대 가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거든요. 군대를 가기 싫은 거는 제가 보기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장군 달고도 휴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싫은데요.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잘 승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군인들의 몫도 크지만 사회 전체의 큰 몫인 것 같고, 저는 여러 군데에서 그래도 그 몫이 잘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군대 나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각을 좀 새로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하여간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소위 말해서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이분들 모두가 나라가 튼튼해야 된다.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은 동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군인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아까 당부드렸던 것처럼 관심과 또 지원과 또 용서 이런 것들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7살 때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왕따 당했고 11살 때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 애들한테 더 치욕적인 왕따를 당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3분의 2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육사도 꼴찌로 들어갔습니다. 육사 들어가서도 지금으로 치면 보험이 관심생도였습니다. 제가 소위로 갔을 때는 너무나 사고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겨울인데 삐오키에서 이불을 덮으면서 나는 군대 목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제가 잠이 들면서 아니야 이러다가 좋은 일이 있겠지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소위 때면 최전방에서 근무하셨어요. 34단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여튼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이기백 장군님이 저를 부관으로 하게 된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로 부관으로 선발하게 되시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국 느낀 것은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그래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려운 거 없었던 사람 누가 있겠으며 어려운 게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더라도 포기는 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힘이 좀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포기 낫죠. 포기하면 안 되죠, 또.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36년간의 군 생활과 또 물론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들이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그 영향이 많이 끼쳤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드네요. 앞으로도 계속 국가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 잊어버렸던 단어를 많이 이렇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임전무퇴, 충성, 정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떤 의무, 그런 자존심, 군인정신, 어쩌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거 뭐 거의 아마 입에 담지 않을 그런 용어들 같습니다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특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전인범 우리 장군님 36년간의 군 생활의 그 경험이 정말 나라의 큰 보탬으로 더 길이 그 역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불허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